그래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 더 읽고 넘어갈까요?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간다는 게 읽지 않으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제목은 그렇게 썼어요. 풀과 꽃이 만발한 교도소. 오랜만에 햇볕이 쨍쨍. 널어놓은 담요가 잘도 마르니 고맙기도 하구나. 담요 넣는 터 한쪽 구석에 담으로 둘러친 공터가 있는데 내년 농사 지을 두음을 만들려고 지난 몇 달 동안 틈틈이 땅에 난 야초들을 뽑아서 쌓아두었단다. 그래놓고 일주일에 한 번 담요를 널러 갈 때마다 그 위에 쉬도 하고 또 풀도 뒤집어주면서 애주중지 모셔왔지. 그런데 지난주 비가 부슬부슬 오던 날 운동을 하던 민경이가 큰일 났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웬일인가 하고 허겁지겁 달려가 봤더니 아뿔싸. 손에 청소부들이 안에는 손에 청소부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관용은 그랬는데 요즘은 운영 지원 작업 그래서 교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들 미결이건 기결이건 필수 요원으로 잡아서 시설의 운영과 교도 간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가능하도록. 그걸 우리가 운영 지원 작업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보안 청소들 구역별로 나누는데 아무튼 여기를 이제 군의 청소부들이죠. 손의 청소부들이 그 두엄뚜미를 싹 깔아 뭉개버린 거야. 봄부터 지금까지 그곳만은 청소를 하지 않더니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어. 내가 유일하게 야생 풀을 뜯어먹는 장수마저 청소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이 안에서 풀 뜯어먹기는 다 틀려버린 거야. 교도소가 왜 이리 삭막해지는지 모르겠어. 풀 한 포기 없이 삭막해야만 잘 돌아간다고 여기는 건가? 심지어 구척 담장 밑에 한 줄로 쪼르르니 피어난 제비꽃마저 깨끗이 뽑아버리니 말이야. 운동장을 달릴 때 그나마 눈요기가 되었던 여리고 여린 제비꽃마저 사그리 뽑아버려야 속이 시원하단 말인가. 6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땐 그래도 마당이 푸릇푸릇한 게 그리 심심치 않았단다. 우거진 풀밭은 아닐지라도 군데군데 풀밭이 자라고 그 사이사이엔 이름 모를 야생화가 고개를 내밀곤 했지. 그 무렵 이 안에 자생하던 야생초 종류가 무척 많았는데 지금은 겨우 몇 가지밖에 남지 않았다. 2, 3년 전부터 청소원들을 시켜 그악스럽게 풀들을 없애버리기 시작했는데 그걸 볼 때마다 내 옷을 벗기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는 후미진 곳에 나 있는 풀마저 깡그리 밀어버리니 이제 여기에 남은 색깔은 회색과 땅색 그리고 우리가 입은 옷 색깔인 파란색밖에 없다. 도화지를 한번 펼쳐놓고 물감을 풀어보아라. 회색과 칙칙한 파란색과 흰색에 가까운 땅색밖에 없으니 아무리 이 색을 섞어보아도 따뜻하고 안온한 느낌은 건져낼 수 없을 거다. 교도소가 글자 그대로 죄인을 순화하는 곳이라면 건물과 그 대지도 인간성을 순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색채 심리학 쪽인 해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 어떻게 하면 더욱 삭막하고 직선과 직각만이 판을 치는 환경이 되게 할까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본다. 곡선이 많은 건물과 마당에 풀과 꽃이 풍성한 곳에서 생활한 재소자들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재범률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색채 심리학이나 음악 치료, 원예 치료 이런 것과 곁들여서 한번 한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을 후반기쯤에는 한 줄을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죠. 이야기를 세 가지 하기로 했는데 낙인에 관한
교도소에서의 프로그램들, 교정사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낙인의 문제, 결론은 원상회복적인 어떤 교정의 부분들이 왜 필요한지 문제하고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그냥 이렇게 썼어요. 11살 선우와 엄마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나머지 가족의 삶은 어떨까요? 5년 전 엄마가 구속된 11살 선우. 2년 만에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 아픈 데 없어? 엄마, 안 힘들어? 아니, 안 힘들어. 괜찮아. 매일 보고 싶고 자꾸 만지고 싶은 엄마지만. 사랑해. 엄마 사랑해.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친구들한테 병원에 계신다고 했어요. 이 얘기하면 친구들이 약간 따돌릴 것 같다고 해야 되나? KBS가 수용자 자녀들을 상대로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는 주변에서 부모가 수감된 사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범죄자의 자녀라는 낙인이 두려워 숨기고 사는 것이지요. 수용자 자녀 지원단체 팀장인데요. 최윤주란 분은 이런 말을 해요. 보니까 이렇게 댓글을 달고 하는 게 있나 봐요. 너희도 천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쭉 달렸어요. 그것을 본 한 아이가 죽고 싶다고. 응답자의 17% 정도는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는 생각마저 자주 한다고 답을 했답니다. 아무튼 유엔에서는 2년 전부터 우리 정부의 수용자 자녀 보호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늘 공고사항이죠. 재심 전문가인 박준영 변호사 이야기도 이렇게 적어두었어요. 절대 너희 책임이 아니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고 애틋한 존재고 또 앞으로 네 아버지 어머니처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다. 아무튼 출소 뒤에 3년 안에 들어오는 걸 제가 재복용률이라 그랬죠. 재범률이나 재입소율이나 재배문율이 아닌 재복용률 우리가 따지는데 3년 안에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는 확률이에요. 비율. 그리고 우리가 지금 25.4%쯤 돼요. 25%를 보시면 돼요. 또 자녀가 적절한 보살핌을 받아서 가족이 존속되는 경우는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약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낙인과 범죄의 대물림의 조건들. 우리는 교정사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원상회복적인 방법들이 없을까요? 교정사회론 과목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참고로 교도소에서 얘는 11살이어서 밖에서 오랜만에 2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지만 교도소에서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죠.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그렇죠? 18개월이면 왜 그때까지 보살필 수가 있는지라고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가 데리고 있는 양육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8개월로 잡고 있어요. 아마도 아이의 건강 또 그 심적인 어떤 안정감 이런 것과 결부되어 있는 최소의 기간이 제가 보기에 18개월인 것 같아요. 저도 교정시설에 있을 때는 아이들 100일 잔치, 돌잔치 해주고 그랬어요. 옷도 좀 아이 돌복도 선물해 준 적도 있고요. 같이 대면 수업했으면 그런 장면을 찍어놓은 장면을 보여줬으면 재미있었을 텐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데리고 있는 아이들을 대동유아라 그랬는데 용어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최근에 용어를 바꾸면서 양육 유아 이렇게 예, 이야기를 용어를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교정사일은 어떠해야 될까? 시사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야기한 대로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교정 초우 모델이다라고 변화들은 교정 이념에 관련되어진 것인데 그 부분은 범죄와 범죄인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어떤 관점에서 판단하는가에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그게 전제적인 요건이다.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용어들 중에 늘 행형과 교정이란 말들, 처벌과 처우들 함께 이루어지긴 하지만 행형과 교정이란 용어도 뭔가 다른 용어 같은데 함께 쓰이고 있고 늘 혼란스럽죠. 그 개념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료를 볼게요. 우리가 교정 개념을 이야기할 때 최근에 있는 교정 사전적 의미로 교정이란 것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틀어지거나 굽은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교정한다. 그래서 교자도 바로잡을 교자, 정자는 바를 정자다 그랬죠. 이러한 일반적 의미가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서는 저수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고 영문으로도 행형과 교정을 우리와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어요. 자, 행형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페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건 뭐죠? 형을 집행하는 행정들, 그죠? 그래서 형을 집행하는 행령, 그리고 코렉션 같이 써요. 영어권에서도 코렉션은 바로잡는다 또는 교화한다, 치료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행형의 의미들이 크게 갖는 것은 형을 집행하는 때 행정의 의미, 소위 형벌을 집행하는, 그리고 코렉션은 수용자를 바로잡아서 사회에 내보낸다. 소위 재사회와 재활, 바람직한 변화 이런 쪽 이야기들을 쓸 때는 교정이란 말을 쓰겠죠. 교정 속에는 두 가지가 다 일을 하죠. 교정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교도소가 형벌을 집행하고 수용 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도모하도록 교정교화시키는 것. 한 대 의미지만 두 개를 굳이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할 때는 행형과 교정이란 말을 나누어서 쓸 수도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행형이란 말로만 썼던 시절에 교정이 없던 건 아니에요. 또 교정이라고 하는 지금의 오늘날의 교정 이념과 관련된 교정이란 개념도 형벌 집행이나 철저한 수용 관리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는 좀 달리할 수 있어요. 감옥이라고 하는 시절의 교도관들을 간수라고 불렀고 감시만 하면 됐기 때문에 1961년도 62년도 우리나라가 형무소에서 교도소로 바뀌던 시절 예전에 형무소는 형을 집행하는 부서 그런 장소 형무소는 그 당시에 교도관은 형무관 오늘날 교도소는 교도관 이런 변화는 겪었죠. 관련지어서 좀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아요. 행형과 교정이
그래서 행형은 교정의 어떤 법적 측면이 강한 것, 실무적인 어떤 부분, 어떤 형을 집행하는 부분, 어떤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지나요? 처벌과 감시와 통제와 질서의 부분들과 더 많이 관련 지어진 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행정의 실무들. 그렇다면 교정은 뭘까요? 같은 하나의 교정일 수 있고 행형의 다른 측면일 수 있는데, 교정은 행형의 이념적 측면이 강하다. 이쪽은 좀 법률적 측면이라면 강하다면 이쪽은 이념적 측면. 그래서 행형이 교정의 법적 기초가 되고 자유형에 집행한다는 것을 자유형을 집행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교정은 행형의 이념적 측면이라고 그랬죠. 행형의 목적이 수용자의 교정 교화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같은 사물에, 동일한 사물에 이쪽과 저쪽 면이라 그럴까요? 양면이 함께 있어요. 우리가 하나의 동전이 있을 때 앞면과 뒷면이 그냥 하나의 동전이죠. 그런데 달리 모양을 갖고 약간의 다른 모양들을 가지고 있죠. 좀 이해가 더 되실까요? 좋아요. 행형의 목적이 교정 이념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죠. 그러니까 행형의 목적이 교정이다, 교정 이념이다. 하지만 교정 이념이 교정이란 말은 동어 반복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교정이란 말 자체는 그 속에는 이념이 내포되어 있는. 그래서 양자는 같은 사물의 양면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래서 교정 현장에서는 동의어로 잘 사용되는 게 맞아요. 형벌 집행의 부분이 강하니까, 그러한 행정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동의어는 아니니까 문맥에 따라서 또는 그 상황이나 그런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좀 두 개를 구분해 사용해도 좋겠다. 또 그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행형과 교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뉘앙스, 역사적인 어떤 성격, 교정의 그런 상황에서 행형 쪽은 아무래도 형벌 집행이 강하고 법률적인 어떤 법적 측면이 내 이야기들이고, 어떤 집행의 부분, 그런 집행이다 보니까 관리의 부분, 그 관리라는 것은 질서와 통제의 부분과 좀 더 가깝고 강조되는 것. 교정은 행형의 시대에 같은 행형이었고, 교정의 시대의 행형도 같은 교정이지만, 교정은 목표적인 것, 이념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강조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좀 바꿔볼까요? 두 번째, 이번 시간에는 행형 초우 모델이 어떻게 변친해 왔는지를, 그 안에서 행형과 교정은 무엇인지, 행형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와 교정이라는 교정 이념적 측면, 목표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의 교정 행정에서의 교정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시간에 가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리포트 제출하도록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교정 이념이 이렇게 이제 교정 이념이란 게 가장 어떤 교정이 어떤 모습이 한다는 이상적인 모습을 이야기했었고 그 시대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렇죠. 형사학이 발전해 오면서 형사사법 철학의 변화는 범죄 통제 형태의 변화는 물론 교정 이념의 변화까지도 쭉 수반해 왔죠. 같이 흘러왔어요. 고전주의 형사사법이 지배하던 18세기까지는 근대 자유형 이전에까지는 범죄인의 재사유화나 교정의 문제보다는 응보적이고 일반 예방적인 측면이라는 엄격한 구금이 강조되었었죠. 그러다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근대 자유형이란 게 도입되면서 18세기 이르러서 이제 감옥 개량운동 또 휴머니즘의 영향들 목적형 내지는 교육형의 등장 실증주의적인 학문들 이런 부분의 도입으로 근대 자유형이 자리를 잡고 발전해 왔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교화주의들, 사회복귀 이념이 주로 쭉 발전해 왔는데 국민들의 반발이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법감정. 이건 뭐냐면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이 실패했지 않느냐. 계속해서 재범률은 증가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동일한 범죄에서는 동등하게 처우를 하자.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라. 차라리 그게 교정이다. 이런 이론까지 해서 오히려 응보형적인 그런 책임이 문제가 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모델이 변해왔을까요? 소위 교정처우 모델은 모든 것들에 대한 틀이죠. 교정 정책과 교정 행정 그리고 교정 실무의 큰 틀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해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나누든 학자들에 따라서는 많은 다른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다 뭐 논의할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교정사이론 과목에서는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보면은 어떤 요인을 기준으로 나누는가에 의해서 또 그 변천사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나누고 있어요. 예컨대 홀이라고 하는 학자는 피수용자 중심 행동 변형 모델에서 구금 행동 변형 모델, 신뢰에 의한 행동 변형 모델, 복종에 의한 행동 변형 모델, 그리고 카리스마적 행동 변형 모델 등을 여러 가지 그 관점에 따라서 제시를 이렇게 나눈 사람도 있고, 근데 또 이제 바톨라스라고 하는 학자는 의학 모델, 적응 모델, 재통합 모델을 들고 있는가 하면은 두피라고 학자는 구금 모델, 갱생 모델, 개선 모델, 재통합 모델 이렇게 또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큰 틀에서의 흐름은 잘 보이시나요?
응보와 유아의 시절, 옛날 처벌 모델에서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교화 개선시켜서 범죄자들을 내보낼까 하는 근대 자유행 이후에 발전된 쭉 사회 복귀 이념의 발전 과정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의 비판에 따른 최근에 좀 논의되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법 정의 모델들의 이야기들이 있죠. 이 부분들은 각각의 그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그 교정 행정의 큰 틀을 짜고 변해온 것들. 그 시대마다 어떤 교정 사회는 어떤 분위기를 가졌을까요? 어떤 문화였을까요? 자, 그것은 그 모델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 그 모델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변화를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그 교정 사회의 문화가 어땠으리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야기할까요?